부산 지역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넘어섰고 치료를 받던 환자 10명이 숨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줄어들었던 중증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부산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자가검사 키트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사전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한 뒤 등교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 컨트롤 타워를 산업 현장으로 옮겨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낮에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약 현장에서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난 2013년 논의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또다시 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환정 물동량 세계 2위. 부산항은 해운 항만물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까지 이어진 조선산업 벨트 역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수산물을 유통하는 부산 공동어 시장도 아시아 최대 규모. 여기에 더해 국내 해양 관련 기관의 70%가 부산에 모여 있습니다. 물적, 인적, 산출물 측면에서 해양 도시의 면모를 갖춘 부산. 하지만 해양 수도로 성장하려면 해안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 컨트롤 타워를 실제 산업 현장으로 옮겨 현장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항만 개발이라든지 아직까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방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부산에서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해주는 것이 해양수도 부산을 빨리 구현을 할 수 있고. 해수부 이전인 수도권 집중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양 분야와 관련한 부산의 학계, 전문가, 업계, 노조, 시민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서 그렇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수산업은 또 해양수산은 저절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바다도 없는 서울 저 또 세종 그런 데서 앉아가지고 바다의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도에 해양 관련한 연구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집적화시켜내고 그 기능들을 좀 더 이제 올바르게 가져간다라면은 어쩌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지난 2013년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각 후보들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20일 오전 9시쯤 북구 덕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와 주방기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40분쯤 동래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서 샌드위치 패널 설치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약을 투약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0.5g과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구입 과정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놓고 간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쯤 금정구의 한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앞선 사람이 인출한 뒤 찾아가지 않은 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일 하루 12,8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닷새 연속 6,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잠시 주춤하다 하루 만에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하루에만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 10명이 숨졌습니다. 부산에서 1일 사망자가 2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처음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명, 20대에서도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도 42명에 이릅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22명, 60대 11명, 50대 4명, 40대 이하 5명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각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자도 현재 3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435명, 이 가운데 1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선제검사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3일까지 117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2차 예방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5.1%, 3차 접종률은 58.9%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일선 학교에 자가검사 키트 360여만 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의 자가검사 키트 지급 대상자는 유치원과 초등고등학생 35만여 명과 교직원 7만여 명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 달 개학 전부터 자가검사 키트로 주 1, 2회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사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대비 10% 분량의 자가검사 키트를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동의대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전기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고 비대면 메타버스 가상캠퍼스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된 가상캠퍼스 졸업식에는 양궁과 컬링, 레이싱 경기, 학사모 이벤트 등이 열렸습니다. 또 학생들의 사연이 담긴 졸업 축하 현수막이 가상 공간에 게시됐습니다. 동의대는 메타버스 졸업식을 주관한 컴퓨터공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다음 달 2일 열리는 입학식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6.25 전쟁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남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서로 총부리를 겨눈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요즘 유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2월 23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이른바 조국 수호의 날입니다. 1919년 내전 중에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해 만든 공휴일인데요. 모순되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국 수호의 날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칠로 분리주의자들은 8년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14,0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생각해봅니다. 도발의 질을 꺾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영덕에서 산불로 산림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산림당국은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은 높지만 농촌 곳곳에는 반사 필름이 방치되거나 일부는 무단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수확이 끝난 과수원 구석에 농업용 필름, 일명 반사 필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농자재들은 돌돌 말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작물 밑에 깔아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 필름.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과가 볕을 받아 금방 착색되기 때문에 필수 자재로 사용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소각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과수 농가마다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몰래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그냥 뭐 폐기물 그거 두 가지만 해. 나머지 영농 폐기물은 알아서 치우라니까 돈 내고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소각하지. 문제는 방치된 반사 필름이 농한기 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돼 있는 데다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덕에서는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산림 약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사 필름과 그 전선의 접촉 부분에 갑자기 이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선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배출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은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사정은 이렇지만 수확기가 끝난 뒤 반사 필름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원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이라 농가들은 애를 태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중 약 21%. 이 중 경북 지역이 19,00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3,000여 헥타르가 넘는 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인 반사 필름이 농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정부의 낙동강 하구뚝 수문 상시 개방 소식에 강서 지역의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염분 피해 우려까지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악동강 줄기를 따라 시설 채소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이 일대는 대저 수문을 통해 낙동강 본류의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구뚝 수문이 상시 개방되면 염분 유입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물이 짤 경우에는 상수도물이랑 섞어가지고 염도를 맞춰서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수도가 없어지면 상수도도 이제 안 해주면 공사를 안 해주시면 아무래도 지하수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염도가 너무 높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많죠. 염분이 많이 들어간 물을 주면 식물이 죽으니까 그 생산량도 수확량도 확 줄고 하죠. 농민들은 정부와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지금 만약에 묽은거지 올라갔다 하면은 여기는 아예 뭐 이 농사로 그만둬야 될 형편이라. 정부에서 농사 못 지으면은 그 대책을 어떻게 해줄겠냐? 예?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좀 해놔놓고 하우연을 개발시키든지 그래 하는 게 제일 농지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강서구 전체 농지의 40%가량이 수용된 데 이어 부산시는 지난해의 대저 신도시, 최근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농사는 거의 끝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 짭짜리 토마토도 끝난 겁니다. 에코델타 해프제 1차, 2차 지금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항 있지. 농사 질 데 없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상시 개방되는 건 35년 만입니다. 밀물이 가장 높은 때 15개 수문 중 1개가 수시로 개방됩니다. 농민들은 하구뚝 상시 개방 반대와 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